안녕하십니까 애청자 여러분, 놀란부동산 놀부입니다. 자, 바로 저번 시간에 제가 자본이 좀 적으신 분은 하반기에 이런 부동산을, 이런 지역을 노리면 괜찮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지금 타이밍이 빠른 게 결코 아니라는 얘기도 빼놓지 않고 하고 있는데, 오늘도 그 얘기를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결코 빠른 타이밍 아니고요, 지금이라도입니다. 지금이라도 매수해야 될 부동산이라는 것이 맞는 키워드 같습니다. 자, 오늘은 저번 시간에 그 저가 부동산, 수도권의 저가 부동산을 노리는 전략을 얘기함과 좀 다른 결입니다. 오늘은 자본이 좀 있으신 분, 갈아타기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타겟층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은 서울 얘기를 할 텐데요. 자, 서울이 싸 보인다, 이 얘기를 요즘에 참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참 수도권의 비싼 아파트들 많이 탄생하고 있거든요. 15억을 넘긴 아파트들도 등장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서울의 외곽지역, 굳이 외곽지역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훨씬 수도권보다 물리적으로 직장과의 접근성이 뛰어나고 인프라로 뛰어남인데도 불구하고 가격이 훨씬 더 저렴해. 이런 지역들이 등장하고 있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서열이 무너진 겁니다. 그러니까 하극상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서울이 싸 보인다라는 것이고, 자, 오늘은 이 하극상에 맞춰서 아직은 서울이 진입할 만한, 접근할 만한 곳이 충분히 있다는 것을 좀 알려드리고, 지금이라도 매수를 고려해 봄직한 아파트들이 있다, 이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서 오늘 주제를 이렇게 잡았습니다. 자, 21년 하반기 부동산, 서울 활활 타오릅니다, 이 주제인데요. 여러분들이 지금 결코 빠른 게 아니라는 점이, 지금 서울의 외곽지의 저가 부동산, 앞선 시간에는 이 수도권의 저가 부동산 얘기를 했는데, 오늘은 이 서울의 외곽 지역의 저가 부동산도 이제 시가 말라감과 동시에 이미 거래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저가 부동산은 고가와는 다르게 이루어지고 있고, 특히 여기에 움직임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게 외지인들의 진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수요가 늘어나는 겁니다. 투자 수요도 진입한다는 얘기와 같습니다. 자, 한창 동안 실수요 장세 이어지고 있고 투자 수요는 잠잠했었는데, 이젠 투자 수요가 매수를 늘리고 있다. 중요한 포인트죠. 자,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하단에 멤버십 가입 눌러주시면 놀라운 부동산 전용 멤버십 강의까지 시청이 가능하십니다. 그럼 지금 시작합니다. 자, 말 그대로 서울이 싸 보입니다. 자, 21년 상반기 이제 끝났죠. 상반기 아파트 가격 보니까 서울이 없어요, 여러분들. 서울이 없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이 오른 20곳, KB국민은행 부동산 통계입니다. 자, 1위가 작년 하반기부터 뜨거웠던 고양, 덕양구고요. 덕양구 같은 경우에 25.49%가 올랐습니다. 와우. 그리고 지금 빨간 체크가 되어 있는데, 지금 고양에만 이 세 구가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2위가 시흥이에요. 시흥도 지금 안산선을 중심으로 해서 그동안 덜 올랐다고 얘기를 했었고, 시흥이 좀 많이 올랐습니다. 덜 오른 지역. 자, 그리고 동두천이 4위에 들어가 있고요. 자, 의정부 일대, 그리고 인천,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동두천, 의정부 하나 묶어서 봐야 되는 거고, 이 늦게 오른, 그동안 안 오른다고 말이 많았던 지역들이 결국에는 올 상반기에 많이 올랐습니다. 저가 부동산들이 많았던 지역들이죠. 그게 맨 위에 이 5위, 6위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7위 안산도 오지게 안 올랐던 지역인데, 안산도 20% 가까이. 그리고 수원의 권성구는 지속적으로 지금 수원 지역이 많이 올랐죠. 그래서 이쪽 지역 올랐고, 그 다음에 이제 의왕 지역, 의왕도 이제 GTX 호재를 또 받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뒤늦게 좀 많이 올랐죠. 그리고 오산 지역, 오산, 그리고 장안, 수원도 지금 지역이 들어가 있죠. 여러 지역이 들어가 있어요. 수원도 4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남양주, 안산, 수원, 팔달, 영통, 인천,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양주도 이제 북쪽, 의정부, 동두천, 양주,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공통점을 보면은 그동안 덜 올랐던 지역, 그리고 구도심을 기점으로 한 지역들이 많이 올랐다. 구도심의 반란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 움직임은 작년 하반기부터 이미 시작이 됐었고, 상반기로 이어지고 있는 모양새다. 그리고 인천 같은 경우에도 약진을 했고, 이미 저는 이전에 영상에서도 계속 언급을 해드렸어요.
제가 고양 쪽은 언급을 안 해드렸는데 인천 쪽은 지속적으로 얘기를 해드렸고 시흥이나 안산 쪽도 얘기를 계속 해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기 구도심 기반인 지역들이 많이 올랐다 보니까 올라봐야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서울이 싸 보입니다. 왜 우리 서울이 싸 보일까? 자, 일단 21년 상반기에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은 경기입니다. 경기 지역이고 특히 이제 덕양구의 신축을 기반으로 좀 많이 움직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덕양구의 신축들을 보면은 10억이 다 넘어갑니다. 네. 그리고 구축 가격도 구축 아파트인데도 불구하고 뭐 입주 10년 차 뭐 이 정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교통 호재가 맞물리게 되면 10억을 육박하는 그런 아파트들이 많이 등장을 하고 있고요. 20년 됐는데도 뭐 10억 가깝게 가는 화정 일대나 뭐 이런 데도 지금 보면은 난리가 났어요. 그 아파트가 하면서 놀랄 정도로 지금 많이 올랐고요. 신축의 경우에는 지금 10억으로 제가 얘기를 드렸지만은 뭐 일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뭐 10억을 넘긴 지역도 있습니다. 뭐 17억 뭐 이런 지역도 있어요. 자, 이 현상들을 보면 서울의 거래와 패턴을 같이 하는데 자, 거래량은 줄었어요. 왜? 일단 물량이 없습니다. 물량이 없기 때문에 이 거래량이 많을 수가 없는 구조죠. 일단 얼마나 이게 많이 줄었냐면 20년 하반기 대비했을 때 거래량이 거의 절반 수준으로 감소를 했어요. 자, 여기에 대한 원인은 일단 호가가 높고 쉽게 움직이지 못하는 거, 쉽게 매수하지 못하고 그리고 그나마 매물이 없다 보니까 그 매물 아니면 살 수가 없는 환경인 거예요. 그래서 높은 호가에 인정하고 그냥 먼저 진입하는 그러한 그 매수자, 용감한 매수자가 가격을 만든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다 보니까 뭐 10억을 넘기는 이 수도권 아파트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이 있는데 예전 18년, 19년장만 하더라도 급매물 얘기를 많이 했어요. 한번 소강기 오고 규제가 나오면 급매물이 좀 나왔단 말이죠. 근데 20년, 21년장 오면서 특징이 뭐냐면 이 급매물이 예전처럼 나오지 않아요. 예전처럼 금액을 많이 낮추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되나? 그러면 이미 규제가 지속됐고 뭐 20번이 넘는 규제도 있었고 이제 더 이상 나올 것도 없고 좀 이제 지친 거죠. 지겨운 거지. 질렸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은 이미 수요자들은 이미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했다? 적응했다. 적응했다는 겁니다. 시장이 적응했기 때문에 급매물이 여러분들이 옛날처럼 기다렸다고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 실감이 잘 안 나실까봐 제가 사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비교를 나란히 해보겠습니다. 서울이 싸 보이는 이유가 여기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이 4장에. 네이버에서 제가 캡처를 다 따온 겁니다. 실제로 올라와 있는 매물들이에요. 자, 먼저 이 3호선 라인 은평구랑 지축, 지축 삼성할 때 이제 지축입니다. 3호선 지축역의 센트럴 푸르지오 19년. 제가 연도도 비슷한 걸로 갖고 왔어요. 19년 은평 스카이뷰 자이. 근데 이제 단지 규모는 좀 다르죠. 이게 400세대 규모, 이게 800세대 규모,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30평대 호가를 보면은 최저가가 이제 13억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냥 켜보면 13억 5천. 살만한 거 13억 5천, 14억 5천. 요렇게 매물대가 있고요. 그리고 은평 스카이뷰 자이 같은 경우에 물리적 거리, 직장과의 물리적 거리가 훨씬 가까운데도 불구하고 11억 9천, 12억이 안 돼요. 11억 9천. 물론 저층이죠. 최근 실거래가 12억이야. 이게 서울이 싸 보이는 이유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볼게요. 인덕원 난리죠. 의왕 난리입니다. 자, 보면 푸르지오 엘센트로 볼게요. 여기 평당 5천 넘어가요. 이제 2,000세대 가깝죠? 그리고 19년 입주 돼 있어요. 그게 이제 최근 매매 실거래가가 이제 16억 3천 잡혀 있는데, 자, 보면 17억이에요. 이게 최저 호가입니다. 17억. 서울에 15억 못 들어온 아파트도 많은데, 그쵸? 사당만 가더라도요, 사당 이제 4호선, 2호선 기반이죠? 방배랑 나뉘는데, 서초랑 그 분계점 있는데, 이 사당역에서 가까운 아파트들, 최신축 아파트들 같은 경우는 뭐 16억, 17억 정도 하죠. 근데, 인덕원 아파트랑 별 차이가 안 난다. 그리고 심지어 더 싼 아파트가 있다. 사당의 롯데캐슬 골든포레. 이게 이제 2020년이에요. 오히려 더 신축이거든? 그리고 1000세대. 나쁘지 않아요, 세대수도. 근데 14억이야. 14억입니다. 대출도 받을 수 있어요.
야,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이 싸 보인다는 얘기가 왜 나온지 알겠죠? 이거 외에도 더 어마어마한 단지들 많은데 제가 요것만 꼽은 거예요. 뭐 광교랑 뭐 이런 것까지 나와버리면 서울이 굉장히 싸 보이죠. 자,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지 외지인들 거래가 좀 늘었어요. 자, 수도권보다 싼 서울을 공략하라라는 제가 키워드로 써놨는데, 지금 서울 아파트 등 집합 건물의 외지인 매입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좀 증가율이 돋보이는 지역이 어디냐? 금천, 관악, 구로, 금관구, 그리고 마용성, 노도강이죠. 여기 특징이 마용성은 좀 안 맞지만 이 상승률이 압도적으로 높아지는 지역, 노도강, 그리고 원래부터 이제 높았던 지역 금천, 관악, 구로 보면은 저가 아파트들, 서울에서도 저가 아파트가 모여있는 지역들이잖아요. 이 지역들이 이제 뒤늦게 오르기도 시작했고 오를 폭이 아직 남아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투자든 그리고 실거주든 진입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 중에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는 거는 서울이 상대적으로 싸니까, 수도권보다 싼 지금 괴리 구간이니까, 가치의 그 하극상이다 보니까 이것을 이용해서 결국 서울이 키 맞추기를 할 거니까 서울의 외지인들, 투자자들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수치를 한번 볼게요. 거래량을 파악을 해봤을 때 상반기 서울 매수자 중 4명 중에 1명은 외지인, 25%가 외지인이 사고 있다는 겁니다. 네. 이 수치는요, 2012년 이후 가장 높은 외지인 매수 수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외지인이 서울을 매수하는 비율이 이번 정권 들어서도 최고치로 높아져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자, 비율을 퍼센테이지로 보니까 아까 봤죠? 금관구 매수 비율은 78%, 그리고 마용성의 매수 비율은 65%, 서초, 강남, 송파 매수 비율은 44%, 오히려 낮아졌어요. 자, 왜 이게 낮아졌을까? 보면은 일단 가격대도 비싸져 있지만, 강남 거주자들이 강남주택을 매수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 서초, 강남, 송파 매수 비율은 외지인 비율이 낮아진 거예요. 결과적으로 외지인이 그동안 안 올랐고 좀 저렴한 축에 속하는 그런 지역과, 그리고 마용성 중간 그레이드에 있는 아파트들의 진입이 많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놓치면 안 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자, 외지인이 사는 이유는 실제로 거주하려고 사는 분들도 있겠지만 투자하는 분들도 많고요. 또 들여다보니까 강남권에 있는 분들이 서울의 이제 외곽 지역을 사시는 비중이 늘어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자산가들은 지금 주택수를 늘리지 않는 걸로 전략을 잡고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최근에 그 기류가 바뀌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다주택자가 전략을 바꾸기 시작했다. 자, 강남권 거주 자산가가 저렴한 지역 매수하는 케이스가 늘고 있는 상황으로 지금 데이터가 보여지고 있는 것이고요. 자, 이들이 어디를 사나 보면 금관구, 아까 봤던 금천, 관악, 구로, 그리고 노도강, 그리고 더 나가서 마용성까지 이런 매수 비중이 줄어든 게 아니라 증가했다. 자, 이전까지만 해도 주택을 줄이거나 증여하던 전략에서 이제는 팔지 않겠다, 오히려 남는 자본을 활용하겠다라고 포트폴리오를, 포지션을 변경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가주택을 노리고 있어요. 이들의 공통점은 저가주택 매입 전략으로 지금 선회해서 단기 운영 방식이든 아니면 길게 가든 이런 방식으로 자본을 굴린다. 자, 왜냐하면 뻔하게 보여요. 지금 수도권이 올랐잖아요. 그럼 이제 서울의 외곽지 저렴한 지역이 오를 순서거든요, 지금이. 하극상이 다시 이제 바뀌게 되거든. 예를 들어 건물의 경우에도 제가 주구장창 건물 살 때다 했었죠. 그게 이제 19년 상반기였던 것 같은데, 그때는 진짜 아파트 값 쓰면은 건물을 살 수 있었거든요. 너무나도 보였고, 실제로 제가 어떤 콘텐츠 운영하면 아파트가 그거라고 차라리 건물 사지, 이런 댓글도 달렸거든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결국 그것도 하극상이었거든요. 근데 건물 가격이 지금 무지막지하게 올라갔어요. 아파트 팔아서 건물 못 사요, 지금. 건물을 막 강남에 있는 분들이 많이 샀거든,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뭐 제가 가지고 있던 건물도 2배 이상 다 올랐으니까요, 가격대가. 그러니까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돼요. 결국 하극상은 다시 원상태로 복귀가 될 수밖에 없다. 가치의 그 괴리는
다시 원상복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앞선 사례로 제가 보여줬던 표나 이런 것도 다시 가격 맞춤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거다. 서울이 상대적으로 싼 시기가 지금이고 이 타임을 놓치면 다시 원상복구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봤을 때도 빠른 상승이 예견되는 지역이 바로 이들이 노리고 있는 저가 아파트들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물론 이 아파트들이 싸지 않죠. 저가 주택이라고 해도, 서울의 저가라고 해도 싸지 않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자본금이 어느 정도 있어야 돼요. 서울에는 아파트를 산다고 쳤을 때는 3억 이상은 무조건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은. 네.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자본이 좀 없으신 분들은 앞선 제가 저번 시간에 올려드렸던 이 수도권의 그 수혜를 받는, 대출 완화 수혜를 받는 아파트를 빨리 고르는 것이, 선점하는 것이 방식이고, 자본이 좀 있으신 분들은 오늘과 같이 이제 서울에 좀 저평가된 주택을, 사실 아까 말했던 이 4억, 12억 이 정도 아파트는 전세 껴놓고 사면 그렇게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고 보기 어렵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주택을 사놓고 가치를 저장해 뒀다가 본인이 이제 나중에 거주하는 방식으로 전환을 하면 되니까 이런 방식들도 나쁘지 않은 전략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은 서울이 상대적으로 이렇게 수도권보다 평가가 낮아지어 있는 아파트가 많은 상황에 우리는 과연 어떤 거를 선택하는 것이 옳은 길인가, 그리고 시장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제 생각과 기사를 토대로 해서 한번 믹스해가지고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어느 때보다 빠른 판단이 필요한 시기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옳은 판단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하단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멤버십 영상 누르시면 선택을 잘 모르시겠는 분들은 제가 지역 같은 언급을 많이 합니다. 블로그나 아니면은 이렇게 멤버십 영상에서는 보시고 참고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좀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고요. 지금까지 놀라운 부동산 놀부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